네, 안녕. 책가주는 도서관이에요. 오늘은 건강한 마음을 가꿔요. 절제라는 책의 한 단락을 읽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건강한 마음을 가꿔요. 절제. 산골 아이. 절제는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산골 아이. 3학년 푸르미는 지각 대장이에요. 어제도 지각, 그제도 지각, 어제도 지각. 하루도 지각을 하려는 날이 없었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푸르미는 가방을 하운받듯 휙 던져놓고는 인터넷 게임을 밤늦도록 했어요. 이런 푸르미를 엄마 아빠도 막을 수 없었지요. 엄마 아빠가 환경단체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돌아오시면 푸르미의 눈은 이미 풀어져 흐물거렸어요. 엄마가 걱정하며 말씀하셨어요. 푸르마,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한참 거야 할 나이에 사이버 세상에만 빠졌으니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프단다. 인터넷 게임을 줄일 순 없겠니? 이렇게 사정해도 푸르미는 도무지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방에 들어오실 때만 컴퓨터를 끄는 척하고 아빠가 인터넷 시간을 정해놓으셔도 떼를 쓰기 일쑤였지요. 결국 늦잠을 잔 푸르미는 다음날도 지각을 했어요. 어쩌다가 일찍 일어난 날도 준비물을 챙기느라 허둥댔지요. 엄마가 알림장을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타일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언제나 학교에 가는 아침에야 방을 동동 구르며 징징댔지요. 늦었어요. 빨리 준비물 사게 빨리 돈 주세요. 아마도 준비물을 사서 곧장 학교로 달려갔으면 푸르미는 지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고지만 지낼 새로운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알록달록한 딱지를 보더니 어쩔 줄 몰랐어요. 이야, 딱지가 새로 나왔네. 어느 걸로 살까? 푸르미는 이 딱지 저 딱지 뒤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결국 준비물도 잊은 채 또 지각을 하고 말았지요. 선생님은 화가 나서 푸르미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셨어요. 푸르미는 쓰기 싫은 반성문을 억지로 쓰면서 공색한 핑계만 잔뜩 늘어놓았지요. 푸르미의 지각의 골치를 알아오던 선생님이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한편 엄마와 아빠는 푸르미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 늘 고민했어요. 별빛 따는 지각에다가 인터넷 게임에만 푹 빠져 지내는 푸르미가 너무 걱정스러웠거든요. 엄마와 아빠는 푸르미가 자연 속에서 뛰놀며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로 했답니다. 가기 전날 푸르미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잘 있어. 시골에 가면 골치 아픈 학원도 안 다닐 테고 게임만 실컷 해서 득템할 거야. 내가 보고 싶으면 인터넷 그 방으로 와. 친구들은 말썽쟁이 푸르미가 시골로 전학 간다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푸르미의 시골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골 생활은 푸르미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중에서도 화장실에 가는 일은 악몽을 꾸는 것 같았지요. 밖으로 나가야 하는 데다 오줌과 똥을 분리해서 넣는 직관 화장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수세리고 화장실에 익숙한 푸르미는 직관 화장실에 가는 게 싫어서 콕콕 참았다가 학교에 가서야 볼일을 볼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급할 때마다 학교까지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다급한 순간이 오면 푸르미는 하는 수 없이 잠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하루는 푸르미가 아빠에게 투덜거렸어요. 아이 참, 화장실이 불편하니까 시원하게 볼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강아지 똥이 녹아
어여쁜 민들레꽃을 피웠던 것처럼 머지않아 내 똥이 새 생명을 키워내고 살찌우게 할 거란다. 아빠는 방긋 웃으면서 푸르미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불편한 것은 화장실뿐이 아니었지요. 가까이 사는 친구도 없는 데다 텔레비전 제대로 나오는 채널이 고작 한두 개뿐이었어요.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도무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학교에 다녀오며 푸르미는 떼를 썼어요. 아유 심심해. 같이 놀 친구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새 게임기라도 사주세요. 엄마는 푸르미를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밭일을 하느라 우리 푸르미를 심심하게 했구나. 엄마랑 숲속에 가서 곤충도 잡고 새소리도 들어볼까? 야생화 이름도 함께 알아보면 재밌을 거야. 신기한 야생화가 얼마나 많은데. 푸르미는 틀어진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누가 야생화 이름 알고 싶다고 했나 뭐. 엄마는 곤충 많이 잡으세요. 새소리도 혼자 듣고요. 그러던 어느 날 푸르미는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게임기를 상자 속에서 찾아냈어요. 푸르미는 너무 기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기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푸르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게임기만 붙들고 매달렸어요.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하셔도 신경질을 부렸어요. 제가 알아서 먹는다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푸르미는 다시 게임기에 매달리다가 밤늦게야 잠들었어요. 그러니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겠어요? 시골에서도 푸르미는 단골 지각대장이 되었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런 푸르미가 안타까웠지만 시골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던 날,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푸르미는 그런 날마다 밖에 나가지 못해서 몸이 근질거렸어요. 심심해 나가지도 못하고. 아빠가 무엇인가 생각한 듯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둑판이 있었지. 푸르마 아빠랑 바둑 한 판 두자. 바둑은 땀하네요. 스피드도 없고. 푸르미가 시큰둥하자 아빠는 오목 두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목. 바둑판에 두 사람이 번갈아 돌을 놓아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5개의 연속된 돌을 놓으면 이기는 놀이예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해오던 놀이인데 한국과 일본에서도 전해져 인기를 모았답니다. 어느새 푸르미는 흰 돌과 검은 돌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는 오목의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바둑알을 똑똑 올려놓는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었어요. 한 달이 지나 풀빛이 여무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아랫돌을 잡고 잠깐 화장실로 뛰어가던 푸르미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번엔 어디다 놓을까요? 나처럼 조금 어린 나무에게 걸음을 주면 좋겠죠?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아빠는 푸르미가 조금씩 시골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되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심은 대추나무 목욕에 푸르미 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나무가 쑥쑥 자라서 꽃이 피고 대추가 열리면 푸르미도 자기가 지은 걸음 덕분이라는 걸 알고 신이 날 것을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화창한 날이면 푸르미가 먼저 곤충 채집을 하러 가자면 잠자리채를 들고 앞장섰어요. 엄마와 아빠는 푸르미의 변화에 기뻐하며 선뜻 나서 주셨지요. 들판을 걸으며 푸르미가 잠자리채를 휘둘렀어요. 곤충들은 요리조리 잘도 달아나자 푸르미는 약이 올랐어요. 에잇, 하나도 안 잡히네. 아빠는 자상하게 곤충 잡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푸르미도 그럴듯하게 잠자리채를 휘둘렀어요. 야호, 홀랑나비 잡았다. 푸르미는 홀랑나비를 신기한 듯 들여보다가 곧 놓아주었어요.
주며 말했어요. 라비야,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서 맛있는 꿀 많이 먹고 예쁘게 자라라. 엄마와 아빠는 푸르미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때 노란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걸 보고 푸르미가 물었어요.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꽃에는 통 관심이 없던 푸르미가 묻자 엄마가 얼른 대답해 주셨어요. 아기똥풀이란다. 줄기를 꺾으면 아기똥처럼 노란색 집이 나와 이름이 붙여졌단다. 참 예쁘지? 푸르미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참 예뻐요. 전 노란색 꽃이 제일 좋아요.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온 푸르미는 책을 읽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든 푸르미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푸르미가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시골 생활에 힘들어하는 푸르미의 마음을 못 헤아린 건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내일은 푸르미 생일이니까 장에 데려가서 선물도 사주고 즐겁게 해줘요. 다음날 엄마는 푸르미에게 사고 싶은 물건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생일이니까 비싼 거 사도 되죠?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푸르미를 읍내 오일장에 데려갔었어요. 푸르미는 신이 나서 엄마를 따라갔지요. 처음 보는 시골 시장 풍경에 푸르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요? 에이, 뭐가 이렇게 비싸요? 푸르미는 푸르미는 이것저것 물건 값을 따져보기도 하고 흥정도 했어요. 덥석 집어든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골똘히 생각해본 다음 다시 내려놓기도 했어요. 알뜰하게 정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가고 있는 듯해요. 읍내에 다녀온 뒤 푸르미는 부쩍 PC방에 가고 싶어 했어요. 푸르미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읍내 PC방에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지요. 엄마, 아빠 인터넷 좀 하게 해주세요. 서울 친구들 소식도 궁금하고 새로운 정보도 알아보고 싶어요. 엄마는 푸르미에게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재미있게 생활하면 읍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귀가 솔깃해진 푸르미는 시간 계획표를 짱새있게 짰어요. 시간대별로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묵표를 세웠지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는 동안 푸르미는 시골 생활에 더욱 재미를 느꼈어요. 흥청망청 장난감을 사고 게임에 빠져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의미있게 썼지요. 컴퓨터를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자꾸 빠져들고 더 눈도 나빠져요. 이제는 공부하는 시간만큼 컴퓨터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푸르미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만큼 컴퓨터를 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실천해 보았어요. 곤충 채집하기 30분, 꼬지름 알기 30분, 한자 공부 10분, 국어 공부 20분, 일기는 매일 한 편씩 10분. 이런 식으로 공책에 써놓고 푸르미는 혼자 좋아했어요. 야호! 내일은 1시간 40분 동안 컴퓨터 할 수 있다. 푸르미는 시간 계획표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끝내고 나면 엄마의 손을 도왔지요. 날마다 꼬박꼬박 공부하다 보니 공부하는 요령이 생겨 진도도 빨라졌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푸르미가 자연과 대화도 나누고 시간을 계획에 맞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엄마는 무척 기쁘단다. 푸르미는 칭찬을 받고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며칠 뒤 푸르미는 엄마를 따라 산나물을 캐러 갔어요. 푸르미는 엄마가 캐주신 더덕한 뿌리를 씹어보았어요. 더덕향이 입안 가득 향긋하게 퍼졌어요. 처음 보는 산나물은 표본을 만들기 위해 하나만 꺾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식물도 감을 찾아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산나물 이름도 하나하나 익혀나갈 수 있었지요. 모든 면에서 새 사람이 된 듯 달라진 푸르미에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푸르마,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보다 자연 속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지? 자연을 사랑하게 된 너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푸르미는 삿갓뱀이 삿갓처럼 생긴 논 같은 작은 밭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는 푸르미에게 작은 떡밭을 내주셨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지켜만 보셨지요. 하루는 아빠가 물으셨어요. 바깥 고는 거 힘들진 않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날마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니까 채소들이 쑥쑥 크고 건강해졌어요. 제일 잘 여문 거는 엄마 아빠 드릴게요. 푸르미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이제 푸르미는 걸음주는 일도 척척하고 채소를 따는 일도 혼자 힘을 해냈어요. 꼬마 농사꾼이 된 듯한 푸르미에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야, 푸르미가 기른 방울토마토 맛이 아주 좋은걸? 헤헤, 그야 당연하죠. 푸르미는 윙크를 하면서 자연과 닮은 환하고 꾸밈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끝. 잘 들었나요? 산꼬라이. 여러분은 시골에 살면 어떨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